자, 일단 어디에 별표를 치시냐면 535페이지 오면 1번에 이행지체 제목에다 별표 2개 정말 이 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53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최고가 불필요한,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도표 간단히 돼 있죠. 요건 내가 많이 보완할 건데 별표 3개. 최고는 기출문제 5년치 보면요. 해제해서 다음 중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거. 일단 최고한다 해제하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이게 별표 3개. 그리고 어디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546페이지에 3번에 해제 경우 보호되는 제3자 별표 3개. 3개 친다고 있다가는 상급 난이도 아주 어렵다, 까다로워요. 자, 넘기시면 534쪽에 해제권의 발생원인, 해제한다. 해제권 발생원인. 발생원인은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하나는 약정 해제권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법정 해제라는 게 있어요. 약정 해제, 법정 해제권. 해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데 약정 해제인지 법정 해제인지를 정확히 안 하고 다음 해제에 있어서 맞는 건 틀리는 건 다 해제에 있어서 그냥 해제란 말 썼어. 그럼 둘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해제를 의미하는 거야. 보통 그냥 해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무런 말 없이 보통 해제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약정 해제 꼭 약정이라는 말을 써줄 때만 약정 해제야. 참 법률학자들은 국어를 정확히 안 해요. 대리에는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어.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다음 임의 대리에 있어서 다음 법정 대리에 있어서 이렇게 딱 내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안 내주고 다음 대리에 있어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그러면 보통 대리라면 임의 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라는 말을 명확히 밝혀줘요. 미성년자가 있는데 부모가 이런 식으로 꼭 예를 들어줘요. 그냥 대리 그러면 임의 대리 얘기하는 거고 해제 그러면 법정 해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약정 해제가 뭐냐? 계약 맺을 때 미리 합의를 해놓는 거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로 하자. 오케이, 그렇기로 하자. 미리 합의해 놓는 거야. 그 합의하자 발생하면 계약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거야. 미리 합의해 놓는 건데 이 약정 해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그러면 약정 해제라면 이 물론 이게 약정 해제라면요. 약정 해제는 많은 것이 있어. 미리 합의만 해놓으면 일방적으로 그냥 파기할 수 있어. 합의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거예요.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우리 법적으로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약정 해제권이 보류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조문이야. 무슨 말이냐? 약정 해제에는 많은 사유가 있어. 미리 합의만 해놓으면 다 약정 해제 사유야.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을 수수하면요, 보세요. 계약금 주면서 이 말 계약서 써야 되나 안 써도 되나 보세요. 계약금 약 10% 내외 수수하면서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 없이 전까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 일방적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은 100만 상환하면 일방적 해제할 수 있기로 하자. 그런 말 쓰지 않아도 계약을 수수한 경우에는 매수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매도는 100만 상환하면 상대 의사 관계없이 일방적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계약금 수수한 게 약정에서 보류된 거예요. 그 다음날 만변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만변하면 그 다음날 100만 상환하면 일방 해제할 수 있죠. 이 계약금을 포기한 해제 이걸 해약금이라고 불러요. 이 다음에 계약금 건 사람 계약금만 포기하면 받은 사람은 100만 상환하면 일방적 계약을 파기하는 거 이거를 해약금이라고 불러요. 해약금 해제가 대표적인 약정 해제야. 근데 약정 해제는 딱 한 번만 설명해요. 약정 해제는 이것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아요. 이걸 원인 삼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위반하고 있어 얘가 중도금 치나 중도금 안 치러요. 잔금은 안 치러요.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그건 법정 해제야. 약정 해제는 계약 위반 삼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계약 매정 계약금 2천 걸고 왔는데 이틀 지나서 안 되겠어. 3대 땅 잘못 샀대. 그 이면은 땅은 넓어도 보존 녹지라 전혀 개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매수인 전화해서 이틀 만에 매도인 씨, 나 이틀 전에 매진 계약 그거 해지합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매도인이 2천 받았는데 만변했어. 하루 만에. 왜 만변했을까? 2억에 사업 팔기로 하자. 계약금을 관행했다 10% 받았어. 응? 받았는데 그 다음날 딴 사람이 2억 7천 주겠대. 그러면 내가 100사 4천 더 물어줘도 이기잖아. 이틀만 전화해서 매수인 씨 통장 불러주세요. 4천 입금시키겠습니다. 나 계약 해지합니다. 이거는 만변화만 하는 것이지. 무슨 계약 위반했다고 해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리 삼지 않아요. 이걸 원리 삼지 않기 때문에 약정해지에서 뭐가 없느냐. 손해배상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별도 손해배상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뭘 계약 위반했어요. 손해배상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천원 그만이지. 별도 손해배상이란 말은 없다. 또 약정해지할 때는 일단 상대방한테 최고 저기요 나 이틀 전에 매진 계약 2천 포기하면서 그거 해지합니다. 일단 2박 3일 최고합니다. 기다려볼게 2박 3일 상당 기간 최고란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딨나. 그냥 전화해서 계약은 포기하면 해지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매도는 100을 상환하면서 해지하면 되는 거지. 2박 3일 최고합니다. 최고란 말이 없어요. 세 가지가 없는 거야 약정해제는. 근데 약정해제는 어디서 쓰는 거냐. 약정해제는 모든 계약에서 다 인정돼요. 계약금만 수수하면 모든 계약에서 모든 채권이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약정해제는 다 인정이 돼요. 계약금만 수수하면. 이 계약에는요 채권 계약도 있고 물권 계약도 있고 주물권 계약도 있어. 모든 계약 맺을 때 계약금만 수수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준 사람은 받은 사람 100만 상환하면 일방적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거 계약 위반 문상례가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법정 해제는 두 사람 계약 맺으면서 합의하지 않아도 미리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되는 해제권이에요. 합의하지 않아도. 이 말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보세요. 계약서에 이 말 중개사무소 부가 매매가 쓰는데 이 말 꼭 계약서 써놔야 되나 안 써도 되나 한번 보세요. 잔금을 지급하는 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기로 한다. 그런 말 쓸 필요 있어?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어. 그러면 안 써도 계약 위반하면 해지하는 거야. 합의하자 인정되는 거. 뭘 원리 삼는 거냐.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계약 맺었는데 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뭐죠?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일방적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중도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하면, 빨리 해달라 끝까지 위반하면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죠. 채무는 원인 삼고 이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도 원인이 있어. 그럼 왜 이행하지 않은 거냐? 왜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날짜 이행을 안 하냐? 그 채무 불이행도 그 원인을 따져요. 무조건 채무 원인이 채무자 기책사유로, 채무자 잘못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지하는 거예요. 기책사유로. 그러면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도 채무 잘못이 없었다면요. 자 보세요. 기계를 매매해서 기계 10대를 자 일본 사람이랑 부산에 있는 한국 사람이랑 기계 10대를 한 대당 2억씩 20원 사고 팔기로 하자. 기계는 반드시 3월 2일까지는 꼭 도착시키기로 하자. 몇 번을 강조해서 하루가 늦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3월 3일 발 써야 되기 때문에 계약 맺었어. 그런데 3월 2일 날 기계를 부산항에 도착시켜 못 시켜요. 못 시켜. 그게 위반이야. 당장 이 계약 해제해버리고 내가 별도 손해장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걔가 도착 못 시킨 걔 잘못이 아니래. 걔는 기계를 보냈대. 보통 12시간이면 들어오는데 이게 갑자기 그 칠간 기관이 고장나서 현행태 표류하고 있다는 거야. 표류하고 있대. 걔 잘못이 아니잖아. 그거는 해제 사유가 아니야.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지 잘못으로. 그럼 우연부담 문제. 쌍방이 잘못이 없는 거잖아. 그럼 매도인이 잘못이 아니잖아. 그런 걸 해제할 수 없고 지 잘못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법정 해제는 이걸 원인 삼기 때문에 모든 게 쓰는 것이 아니라 법정 해제라는 말은 오로지 채권 계약.
채권 계약에 한해서만 이게 있는 거예요. 계약에는요, 물권 계약, 주물권 계약이라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매번 총칙 배울 때 물권행위, 채권행위, 주물권행위 배울 때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물권행위, 주물권행위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물권의 주물권의 채물행위란 말이 없는 거야. 아, 채권행위 이행의 문제 남기는데 이행을 안 하면 채물행위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채무불행을 삼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계약에만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걸 원리 삼기 때문에 물권계약 이런 데는 법정해제란 말이 없는 거예요. 계약금은 다 걸 수 있어. 계약금은 채권계약 몇 건, 물권계약 몇 건, 주물권계약 몇 건. 계약금만 포기하면 다 해지할 수 있잖아. 이건 다 모든 계약에 쓸 수 있어. 이거는 우리 채권계약에만. 그러면 채무를 원리 삼는데, 이거 원리 삼는 건데, 당연히 인정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 몇 가지가 있냐? 다음 같은 5가지야. 이 5가지 사유는 계약 맺을 때 계약서 쓰지 않아도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첫째, 이행지체.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해제. 542조. 이행지체. 쓰지 마세요. 쓰는데 목숨을 걸었어. 쓰기도 잘 써. 쓰기도 잘 써. 처음에는 멍 때리고 앉아있더니 지금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촥 속기사 시험에 나가서 속기사 시험에 아주 쓰기도 잘 써. 아주. 이 다음에 아주 시험 보러 할 때쯤에는 말하는 속도로 쓰겠어. 그냥 말하는 속도로. 시험 보고 나서 속기사 3급 도전해. 3급 도전하셔. 아주. 처음에는 멍 때리고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요즘은 말만 하면 써. 말만 하면 자동으로. 근데 문제는 아니 쓰는 거 좋아요. 써야 돼. 좀 써야 돼. 그래야지 공부한 거 같고 현관에도 거놓고 이러면 이 다음에 읽을 때 생각이 나는데 너무 필기를 안 하면 또 너무 또 생각이 안 나. 그렇긴 하는데 또 너무 쓰는데 집착하면요. 수업시 뭘 들었는지 몰라. 쓴 것만 쓰냐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2가지가 안 된다면 듣는 거에 우선하고 동강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씩 이렇게 좀 필기도 하고 하라는 거야. 2가지가 안 된다면. 둘 다 되는 분이야. 뭐 하셔도 되죠. 되고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544조. 3번째는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 4번째는 채권자, 수령지체. 이게 법정에서 사유야, 이게. 다음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번째는, 자, 요게 좀 애매한데,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권이 인정될 것이냐. 여기 논란이 많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 안 내요. 이거 나오면 논란 소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형 판례는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를 이제는 엄격한 기준과 엄격한 요건 하에 어떤 객관적 사유가 인정될 때는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를 인정한다. 판례가 인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그전에는 사정변경 계약 해제를 인정 안 한다 그래서 판례가. 근데 이제는 인정하겠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인정한다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인정된 판례는 없어. 다른 사건을 재판하면서 향후에 앞으로는 엄격한 요건의 기준 하에 이런 사정이 생기면 해제를 인정해주겠다. 라고 판례 얘기했지만 실제로 나온 판례는 없어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애매하지니까 사정의 해제는 엄격한 기준과 요건하에 객관 요건하에 판례가 이제 인정할 수 있다. 하나의 분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 채무 불이행이야 이게. 뭔가 문제 생긴 거야 이게 다. 그런데 이 중에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이게. 왜 이게 나오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게 드문 예야. 사회생활 할 때 왜 계약을 파기하고 난립니까? 왜 그럴까요? 약속한 날짜에 약속을 안 지켜 99%는. 그다음 매매했는데 매수인 중도금을 안 치러요. 매수인이 잔금을 안 치러요. 또 잔금 치는 날 매도인이 갑자기 부동산 안 넘겨. 이게 문제되는 거야 이게. 99%는 이행지체가 문제돼. 이런 거 듣기 드문 예야 이거는. 굉장히 드문 예고 시험은 이게 나와요. 그러면 바로 이행지체를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별표가 쳤는데 거기 이제 한 페이지 있는 걸 내가 단어 정리해 드리는 거야.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약속한 날짜에 계약을 맺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못 치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매도인은 이 매매를 뭐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해제, 파기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는데 이행이 지체됐을 때 즉시로 상대방 지잘못으로 이행을 지체할 때 지체하면 즉시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중도금 치는 날 중도금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즉시로 해제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즉 해제가 발생하진 않고 일단 어떻게 돼? 일단 최고 후. 일단 최고를 먼저 해야 돼. 최고가 뭐냐? 최고장 빨리 이행해달라. 오늘 3월 1일에 중도금 치는 날 아니냐? 빨리 중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일단 최고부터 해야 돼요. 최고 후 빨리 이행해달라. 잔금 빨리 치러달라.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끝까지 이행이 찾는다면 그러면 약속한 날짜에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위반하고 있어. 그래도 즉시로 해제할 수는 없고 일단 빨리 이행해달라. 최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일단 최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 즉시로 해제한다는 얘기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 며칠이에요? 상당 기간 정하여 최고하래요. 일단 최고부터 해야 돼. 중도금 치는 날에 잔금 지급이 안 되면 일단 최고장부터 보내야 돼. 빨리 이행해달라. 최고 후. 물론 최고를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어. 우리 민법은 분류식이기 때문에 꼭 뭐 서면 내용 증명을 보내라, 뭐 구두로 하든 전화로 하든 관계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증거를 남기는 게 좋겠지. 나중에 법적 문제 되면 나 분명히 최고했습니다. 말로 했습니다. 저 들은 적 없는데요? 이런 골치 아프니까 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면으로 최고하는 게 좋긴 하겠지. 근데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어. 상당히 지나지 며칠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 기간이 며칠이에요? 중도금 3월 2일 날 치르기로 했어. 중도금 2억 5천을. 근데 안 치르는 거야. 근데 해제하려면 일단 최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최고 후 상당 기간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제할 수 있대요. 상당한 며칠이에요? 별거 대답하고 난리야. 알 수 없어. 판사 재량이야. 이게 500억짜리 계약이야. 500억짜리 계약이라면 상당 기간이 열흘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20만 원짜리 계약이야. 오늘 20만 주기로 안 줘. 빨리 달라. 최고였어. 그럼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응?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야. 근데 경우가 다른데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 매지가 판사들은 보통 한 3일 정도, 2, 3일 따지는 것 같아. 2, 3일 정도. 상당했어. 상당하면 상치는 며칠 걸려요? 사람 돌아가셨대. 상당했대. 며칠? 3일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3일장. 응? 3일에서 5일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상당한 기간. 3일에서 5일 정도. 상식적으로는. 그럼 상당하니 거기서 나온 단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보통 한 3일에서, 사실상 할 때 3일에서 이 정도, 3, 4일 정도 기다려줘야 돼.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제한다는, 즉시 해제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상당히 정해서 일단 최고로 하라 했어요. 최고했는데, 얘가 최고했는데, 만일 상당하지 않은, 이따 판례들이에요.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다. 상당한 기간 또는 기간을 정하지도 않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했다면. 자, 보세요. 지금 매도인 막 후회하고 있어. 10억에 매매해서요. 오늘 계약금 1억 받고요. 오늘 잔금 3월에 중금 없어. 잔금 9억 받는 날인데, 야, 잔금을 안 치러. 울고 싶은데 뺨 때리고 있어, 지금? 너 빨리 이행해. 그래도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해제해버리고 계약금 몰수할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12억에 계약 맺을 수 있어. 양빵이야. 이 계약은 몰수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12억에 계약 맺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12억 계약 맺으면 뭐해? 받은 돈 1억에 내가 우약하려면 1억 플러스 또 1억 돌려도 남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잔금을 안 치르네? 잘 됐어. 그래도 일단 뭐는 해야 돼? 최고를 빨리 이행해달라. 최고를 해야 돼, 이렇게요. 그런데 최고한 다음에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최고를 어떻게 했냐 보세요. 너 지금부터 딱 10분이야. 10분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근데 얘가 지금 은행 대기표 보고 기다리고 있대. 앞에 2명이다, 2명.
네 사정이지. 너 10분 내. 왜냐면 거기다 계약 썼거든요. 분명히 보통 잔금 치르는데 계약서에 시간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3월 2일 날 치르기로 하잖아. 3월 2일 밤 11시 30분까지 치르면, 11시 50분까지 치르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것도 또 곤란할 수 있어. 보통 내가 이 돈 받아갖고 다른 데 뭐 치르는 경우도 있어. 이 집 사고 팔고 뭐 이사 가고 그럴 때 내가 이거 받고 딴 데 가서 잔금 치르고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시간 안 적었더니 3월, 아니 왜 11시인데 잔금 안 치릅니까? 아, 3월 2일이잖아, 인간아. 그럼 밤 11시 59분까지 치르면 되잖아. 나 짐 싸놓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떨고 있어, 지금. 시간 적는 게 좋아요. 3월 2일 11시. 3월 2일 12시. 장소는 중개사 사무실. 이게 딱 정확히 하는 게 좋아. 딱 12시 딱 땡 쳤는데 안 오는 거야. 오지도 않고 입금도 안 됐어. 일단 최고부터 해야 되잖아. 문자 보냈어. 딱 10분이야. 12시 10분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이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몰수한다. 그래 알아라? 얘가 다시 전화 왔어요. 지금 대기표 보고 기다리고 있대. 안녕. 네 사정이야. 안녕. 10분이야 10분. 상당한 기간을 정했어. 최고했어. 이게 최고로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해요. 이게 무효가 아니에요. 최고로 유효하기 때문에 또다시 최고할 필요는 없어. 또다시 문자 보내고 또다시 내용 좀 보낼 필요는 없어. 유효한 거야. 유효한데 상당하지 않은 기간 정한 것도 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유효해요. 하지만 네가 정한 10분 뒤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어. 무효는 아니야. 또다시 최고장 보낼 필요는 없어. 하지만 10분 뒤에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번에는 최고했는데 과소최고에서 과소최고. 자, 실제 받을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최고한 거야. 예를 들면 오늘 중도금 치는 날이야. 임야 매매했어. 10억에 매매했는데 계약금 1억 치르고 오늘 중도금 2억 5천 치르고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잔금 5억을 치르기로 했어. 내가 왜 중도금을 꼭 고집했냐면 오늘 꼭 쓸 돈이야 그게. 그래서 조금 깎아준 거야 싸게. 근데 2억 5천 중도금 치른다는데 중도금 입금이 안 되는 거야. 저 이행을 지체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이거 이 때문에 해제하려면 뭐를 해야 돼? 일단 최고로 해야 되잖아. 빨리 행해달라. 최고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래? 야, 저기 그거 구두로 했다가 말로 했다가 언제 그랬니?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내용 좀 보내. 석 달로 보내면 내일이면 들어가. 그래서 3월 2일날 바로 보냈어. 너 언제까지? 3월 5일까지 딱 3일 줬어. 중도 입금되지 않으면 이 매매 계약 해제하고 내 계약금 몰수하기로 한다. 계약 위반이 있다면. 최고했어. 그런데 그 최고장에다 어떻게 적었느냐. 거기다 한글로 2억 5천을 3월 5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계약 해제한다. 일단 최고한다. 이랬으면 좋은데 이걸 아라비아 숫자 쓴다고 이렇게 안 쓰고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입금되지 않으면 입금시키지 못하면 이 계약은 해제한다. 원래 입금할 금액은 2억 5천인데 어디 내용을 보내다 보니까 동그라미 빼본 거야. 2,500만 원 입금되지 않으면 해제한다. 이렇게 쓴 거야. 내가 받을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쓴 거야. 아, 상대방 그 다음에 2,500만 원 입금시켰네? 야, 인가 2억 5천이지만 2,500 했더니 너 내용 증명 봐봐. 봤더니 동그라미 빼먹었네? 그러면 과소최고하면 이거 실제 범위 내에서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최고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야. 얼마 입금시키면 돼요? 2,500만 입금시키면 해제 못해요. 그래서 과소최고는 실제 금액이 아니라 딱 최고한 금액 내 유효하기 때문에 2,500 입금시키면 해제 못한다. 과소최고는 어떻게 유효하다고요? 실제 금액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최고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해. 얼마 입금시키면 해제 못한다? 2,500만 원 입금시키면 해제 못해요. 과소최고는 실제가 아니라 최고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2,500만 입금시키면 계약 해제 못한다. 이번에는 과대최고였어. 과대최고. 중도금이 2억 5천이에요. 2억 5천이 한글 적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아라비아 적는다고요? 적다 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5억이나 적었어. 25억. 이거 똥을 어떻게 치는 거더라? 맞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맞네, 25억.
아니 2억 5천인데 25억이라 적었어. 과대채고로 한 거. 내가 받을 거면 더 큰 금액을 채고한 거야. 이 과대채고했다면 25억이라 썼다면 너 25억 입금 안 시키면 해제해버릴 거야 내가. 과대채고한 거야. 이것이 판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대채고는 실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그 얼마만 입금시키면 돼요? 2억 5천만 입금시키면 되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려워요. 이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절대로 한 얘기는 없어. 이 원칙이다. 자, 과소채고는 어떻게 유효하다? 실제 범위가 아니라 채고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2,500만 원만 입금시키면 된다. 과대채고는 어떻게 유효하다? 원칙적으로 실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2억 5천만 입금시키면 되는 거다. 말을 익혀주셔야 돼. 자, 이번에는 채고 플러스 해제한다. 채고한단 말과 해제 의사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 동시에 하는 거. 판례가 인정하느냐? 인정한다. 그냥 판례가 인정한다. 법을 엄격한 거예요. 채고만 했어요. 채고만 하고 해제한다는 말 안 하면 또 내용 또 보내야 돼. 보세요.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자동 해지되는 건 아니야. 해제한다. 해제 의사표에 나가야 되는 거야. 얘가 중도금 지급을 지금 안 한 지가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있지만 그럼 해제 사유가 발생한 거야. 해제 사유. 근데 매도임에서 임의매매야 해제한다. 그 말 안 하면요. 해제 안 된 거야. 우리 임대차 보면 임대 해지 사유가 있어요. 상가임대차 3기 참여연체. 상가임대차 석 달치 월세가 밀리면 해지 사유야. 상가가 아닌 일반 토지 임대차 2기 참여연체 되면 해지 사유야. 얘 2기가 뭡니까 지금? 3기가 뭡니까 지금? 10개월째 밀리고 있어 월세를. 그러면 임대차 해지 사유가 발생 안 한 거예요. 발생한 거지. 법조문에 상가임대차는 3기, 일반 임대차는 2기만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 사유가 돼 있어. 근데 건물주임에서 임대임에서 해지한다. 그럼 안 떨어지면 해지 안 된 거야. 즉 해제건 해지건 그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해제한다. 의사표시가 나가야 되는 거지.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월세가 1년치 밀려도 임대임에서 해제한다. 그러면 안 하면요. 해제 안 된 거야 그거. 중도금 못 치는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매도임에서 해제한다. 그럼 안 떨어지면 해제 안 된 거야. 뭐가 있어요? 의사표시 있어야 되는 거지. 사유가 발생해서 자동 해제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일단 채고했어요. 너 3월 2일 날 중금 치료한 거 3월 5일까지 채고한다. 너 3월 5일까지 입금시켜라. 일단 채고한다. 3월 5일까지. 3월 5일까지 입금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다시 우체국과 내용 좀 보내야 돼. 오늘부로 임의매매 해제한다. 2번 보내야 돼.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3월 5일까지 일단 채고한다. 3월 5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그 날짜부로 이 계약은 해제된다. 두 개 다 써버렸어. 다 쓰면 동시에 다시 내용 좀 보낼 필요 없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시에 해라. 사실상 동시에 해라. 그러면 다시 해제하는 의사표시 보낼 필요 없어요. 동시에 가능하다. 그런데 일단 채고를 해야 돼. 채고를. 근데 다음 같은 경우는 이행이 지체했을 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채고 없이. 채고할 필요 없어요. 채고할 필요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행을 지체하면 채고할 필요 없이 즉시로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럼 내가 지금 네 가지 절 건데 이 네 가지 말고는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 안 치르면 잔금 안 치르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일단 채고 빨리 얘기해라. 채고 후 상당히 지나야지 해제할 수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 채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어요. 채고할 필요 없어요. 자, 네 가지가 있어요. 이행 지체 시. 난 시험 문제 여기라 봐요. 여기. 사실상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정기행이에요. 정기행위는 이행을 지체하면 채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위란 말이 뭘까요? 정기행위는 한자를 보고 오해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신문 배달이 들어와. 아침 6시 반만 되면 일요일 제하고 매일매일 7시마다 우유 2통이 들어와. 그 정기행위 아니에요. 그건 계속적 급부라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해지를 해야지. 그건 해제하는 게 아니지.
정기행위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이행하기로 한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전혀 목적達成안 되는 거. 나중에 이행해봐도 소용없는 거. 자, 이게 정기행위야. 결혼식 예복제자 그랬어요. 신랑이 폼나게 결혼하려고 유명한 샵에 가서 턱시도를 맞췄어. 300만 원에. 그 선불로 150 주고 150만 원을 당일날 결혼식 날 주기로 했어. 선물 걸어놓고 결혼식은 3월 2일 날 11시야. 11시. 11시까지 안 왔어. 이게 턱시도가 안 왔어. 전화해서 아니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왜 예복이 안 오냐 했더니 지금 바지 꼬매고 있대. 막 바지 꼬매고 있대. 그거 어떡하냐 했더니 일단 급한 대로 하얀 체육복 세트 보낼 테니까 일단 체육복 입고 들어가래. 하얀. 이게 하얀색이거든. 언제까지 만들려고 그러는데 신혼여행 갈 때까지는 아마 도착할 거래. 신혼여행 갈 때까지는. 아니 결혼식 시작하고 예복은 뭐예요? 신혼여행 때 뭐예요? 소용없잖아. 이게 정기행위야. 그 시간 놓치면 안 되는 계약이지. 출장 뷔페를 맞춰서 100인분 1인분에 5만 원씩 100인분 맞췄는데 3시 뭐 2시부터 손님 다 내려왔는데 음식이 안 온 거야. 전화했더니 뭐였는데 전화했더니 지금 튀기고 있대. 새우 튀기고 있대. 새우. 아, 손님도 어떡하냐. 일단 짜장면 돌려. 짜장면 돌리래. 늦어도 4시 반까지 간대. 그럼 그 전에 가실 분들 문 잠그래.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시간 늦어서 5시에 오면 뭐예요? 출장 5시에 오면 다 갔는데. 그 시간 놓치면 계약 목적도 안 되는 계약을 정기행위라 불러요. 이걸 지체했어. 뭘 최고를 해. 그냥 해제한다. 해제하고.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어. 내가 준 선불이 있다면 150만 원 받아오고. 그리고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손 청구할 수 있잖아요. 뭘 최고를 해, 이거를, 정기행위는. 두 번째는 채무자가, 이게 잘 나오는 질문이죠. 채무자가 미리부터 이행 거절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아, 잔금은 3월 10일 날 치르는 날인데 3월 2일 날 전화 왔어, 매수인이. 잔금 안 치릅니다. 못 치릅니다. 미리부터 명백히 하고 있어. 그럼 명백히 하고 있을 때는 3월 10일까지, 변제기가 3월 10일이야. 3월 10일 기다릴 필요 있어? 기다릴 필요 없어요. 뭘 기다려 안 한다는데, 원래는 3월 10일 날 잔금 치는 날인데 3월 1일 날 전화해서 나 안 치는데 그걸 명백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기다렸다 해제하는 거 아니야. 뭘 기다려 안 한다는데. 이행기 변행기 도래 전이라도. 일단 체고할 필요 있어요? 체고할 필요 없어요. 뭘 체고해 안 한다는데 체고 없이 그냥 3월 3일 날 오늘부로 해제한다. 채무자 미리부터 이행거를 명백히 할 때는 설사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체고 없이 즉시로 해제하는 거야. 안 한다는데 기다리면 뭐예요? 여기까지 잘 나오는 질문이고 어디서 한다니까 더 만드는 거예요. 이행 지체시 기한에, 이 다음에 이건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문제 풀어줘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외우세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지체시 체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이행 지체는 체고할 필요 없어요. 또 하나는 계약 맺으면서 처음부터 특약이 있다면, 그러면 특약이 있을 때는 이행 지체 시 체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이 지문은 낯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여기뿐 아니야. 계약청은 어떤 문제를 풀어도 특약이 있다면 다 맞는 지문. 하나 괜히 만든 거예요. 오지선다 만들려고. 처음부터 계약서 쓸 때부터 잔금 치는 날 잔금 지급이 안 되면 체고 없이 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특약 없다면 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다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돼. 상당기간. 4가지. 잘한 다음에 거기 뭐 이행 불능, 지잘못으로, 537페이지예요. 지잘못으로. 여기 그랬잖아. 여기 안 지웠네. 이행이 불능된 다 원인이 뭐야 이거? 지잘못으로 이행이 불가하더라. 검을 매매했는데 잔금은 3월 2일 날 치르겠는데 2월 28일 날 지잘못으로 매매한 건물을 불을 냈더라. 이행이 불가하는데 뭘 체고를 해.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체고 없이 즉시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불나서 없어졌는데 3월 2일까지 기다리면 뭐해. 2월 28일 불나서 없어졌는데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체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체고 없이. 자, 넘기시면 간단한 거야. 이거 잘 나오지도 않아. 불완전 이행이야. 불완전 이행이 되었을 때 체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불완전 이행. 용어들만 간단히 볼 줄 알면 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뜻만 하면 돼요.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은 일단 이행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이행을 한 거야. 근데 완벽한 이행을 못 한 거야. 이 불완전 이행이 됐을 때는 이게 추한이
가능한가? 추한이 완전 이행이 가능한가? 요거와 추한이란 말에 추가 완성이야. 추가 완성이 한자 쓰면 있어요. 이거 법률 용어예요. 추가 완성이라고 그래요. 추가 완성. 추한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져요.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그럼 이건 다른 말로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건 나눠져요. 자, 보세요. 오늘 3월 2일까지 계약서 어떻게 썼냐. 3월 2일까지는 기 10대를 우리 공장에 인도하기로 한다. 그 된 대금은 3월 치르기로 한다. 썼어. 3월 2일날 기계 싣고 와서 매도인이 정말 약속한 날짜에 인도했어요. 10대인데 7대만 인도하는 거야. 7대만. 10대 매매 그냥 7대만 인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라도 나머지 세대 갖다 주면 완성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럼 일단 최고부터 해야 돼. 너 10대 계약이다. 빨리 나머지 세대 넘겨라 빨리. 최고 후 2박 3일, 3박 4일 지나서 결국 세대를 못 넘기는 거야. 그때 가서 해지한다는 거지. 즉시 해지하는 게 아니에요. 추한이 가능하잖아. 추 완성이. 세대 갖다 주면 이때는요. 불완전 이행이 돼버리면 일단 최고 후 상당히 지나도록 끝까지 세대를 못 갖다 줄 때 그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해요. 근데 불완전 이행을 했어. 완벽한 이행이 안 된 거야. 자, 턱시도 3월 2일 날 11시에 결혼식인데 11시 전까지 왔어요. 뭐가요? 웃돌이만 왔어. 웃돌이만. 바지가 안 왔어요. 바지는 막 꼬매고 있대. 바지는 일단 하얀 내복 입고 들어가래요. 결혼식 끝날 무렵에 바지 온대요. 그러면 결혼식 끝나서 바지 와봤자 소용없잖아. 이거 추한이 불가능한 거야. 결혼식 웃돌이만 입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최고합니까? 응? 결혼식 끝나서 바지 갖고 소용없잖아.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거야. 추한이 불가능해. 이거는 이행을 불완전 이행하면 웃돌이만 오면 최고 없이 즉시로 해제한다.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한이 가능하다면 일단 최고 후. 추한이 불가능하다면, 추가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최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학설 얘기는 안 몰라 그래요. 학설 얘기는 볼 필요 없고. 그럼 내가 별별 3개 친 데 있잖아. 최고가 불필요한 경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정리할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야. 다음 같은 경우는 원래 법정해제란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지 잘못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거. 그게 법정해제다. 근데 법정해제할 때 일단 최고한다면 해야 되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최고 없이, 최고할 필요 없어요. 최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자, 내가 적는 거 외우셔야 돼. 너무너무 잘 나와, 이게. 박스 넣고. 한번 최근에 기출문제 봐보세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아까 이행이 지체됐을 때, 이행을 지체할 때 무슨 행위? 정기, 결혼식 예복제자. 정기행위는 뭐 없이? 저거 없이. 즉시로 해제하는 거야. 아까 적은 거예요. 두 번째. 채무자가 미리부터 이행 거절을 뭐하고 있을 때? 명백히 하고 있을 때는. 잔금은 3월 10일인데 3월 2일 날 잔금 못 치러? 잔금 안 치러? 명백히 하고 있을 때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아까 적은 거예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지체하면 최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특약 있을 때 계약서 말미에 잔금 치른 날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기로 하잖아. 나는 특약이 있을 때 이때는 최고 없이 즉시로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 이거 외우셔야 되고. 또 다섯 번째 좀 전에 배웠어요. 이행불능. 누구 잘못으로? 지 잘못으로 불을 냈더라. 매매 목적을 매도한 지 잘못으로. 3월 1일 날 명도하기로 한 날인데 2월 28일 지 잘못 불을 싸질렀더라. 이행이 불가능한데 뭘 최고로 해? 최고 없이. 매수는 즉시로 해제한다. 이행불능 최고 없이. 여섯 번째, 불완전 이행이야. 불완전 이행을 했는데 뭐가 불가능할 때 불완전 이행에서? 추가 완성이, 추한이 불가능할 때는 이때는 최고 없이
즉시로 해제한다. 이런 6가지인데 여기에 좀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약정해제. 약정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것만 약정해제란 말은 아니야. 이게 대표적인 사례. 계약금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100을 상하면서 해제하는 약정해제는 뭐 없이? 책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하나 더 볼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8가지 외워놔야 돼. 우리가 이번 일요일날 매매 배울 거야. 그 매매 보면 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거 배워요. 매도인 담보책임. 이 매매한 목적물에 물건을 팔았어. 매매한 목적물에 하자나 흠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줘야 돼. 담보책임. 무조건 책임을 져줘야 돼. 그 담보책임 중에 뭐가 있냐면요. 매매한 권리에 매매한 물건에 하자나 흠이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돼. 계약 달성할 수가 없어. 목적 달성 안 될 때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담보책임 계약 해제권이 있어. 이 다음에 배우면 대금감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급청구, 물건 바꿔달라. 이런 게 담보책임 내용인데 그 중에 매매한 목적물의 권리의 하자나 흠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담보책임, 매도 담보책임 묻는 계약 해제권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8가지. 이거 왜 중요시하냐면 이거 말고는 어떤 처음 듣는 얘기가 나와도 뭐 도급인이 도급결 완성했는데 완성된 건물에 하자음이 있다면 어쩌고저쩌고 뭐 고용결 맺었는데 고용결 맺어서 일을 했는데 뭐 일이 어떻게 잘못된 하자가 있다면 무슨 말이 나오든 일단 최고 얘기 다 들어가야 돼.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건 해제는 이것밖에 없어요. 8가지. 이거 말고는 처음 듣는 어떤 문장에 들어가도 일단 어떻게 하자? 최고 후. 여기다 외워두셔야 돼. 그 어려운 막 이론보다 이게 훨씬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8가지 꼭 외워주시고. 자, 그런데 넘기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541쪽 봐보세요. 541쪽 4번에 해제 불가분성. 그 4번 별표 하나만 치세요. 해제 불가분성. 형광표 하나 딱 걸으세요. 이렇게 밑줄 걸으세요. 해제 불가분성. 용어. 계약의 해제 불가분성. 그 밑줄 하나 별표 쳐놓으시고 547조인데 해제 불가분성이란 말이 나와요. 페이지 541쪽이에요. 맨 위에. 제가 이 불가분성이란 말은 한자를 쓰면 불가분성. 이 말 언제 쓰는 거다?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지역권의 불가분성. 여러 명일 때, 여러 명이 뒤엉킬 때, 1대1이 요역지도 소자 1명, 승역지도 소자 1명, 1대1 이런 말 안 써. 여러 명이 뒤엉킬 때는 이 불가분성만 쓰는 거야. 법률 관계를 획일화시켜야 돼. 다수 당사자. 여러 명의 등점이 나올 때는 법률 관계를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획일화. 간단하게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있으면 다 같이 있고 없으면 다 같이 없고. 이럴 때 쓰는 용어야.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해제 또는 해지의 불가분성. 거의 똑같이 가는데 자, 땅이 있어. 매도인 3명이야. 매도인 날에 계약서에 3명 이름 적고 도장 찍었어. 매도인 날 3명 이름 적고 다 도장 찍었어. 3명이 다 매도인이야. 어쩌다 3명씩 더 날려? 공유지. 공유하는 토지 건물을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혀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유하는 토지다 하면 매도인 날에 3명 이름 다 적고 도장 다 찍는 게 원칙이야. 도장 다 찍었어. 매도인 3명이야. 근데 매수는 이 땅을 정의라는 사람과 무가 같이 사요. 야, 땅이 금매물로 싸게 나왔는데 5억이야, 5억. 나 혼자 사기엔 벅차다. 이거 금매물이 원래는 8억 더 가는 시세야. 이거 같이 2억짜리 내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3년 뒤에 10억 되면 팔자. 같이 공동 투자하자. 돈이 모자라서 그래. 오케이, 좋아. 매수인 난에 2명 이름 적었어. 공동 매수인이야. 또 요즘 공동 매수가 참 많죠. 뭐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서 싸잖아.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 매입한 거 공동 명의로 하려면 계약서에 매수인 날에 2명 이름 다 적어야 돼. 검인 계약서에.
두 명이야. 공동 매수인이야. 그런데 약속 날짜 애들이 매수인이 중동을 안 치러. 약속 날짜 잔금을 못 치러. 잔금을 못 치러요. 몇 번을 최고해고 몇 번이라도 안 돼. 지금 잔금 치는 날이 지금 보름이 지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또 팔래. 다른 사람이 또 팔래. 더 좋은 가격으로.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해놓고 이거 끝내놓고 매매계약 맺어야지. 잘못하면 이중 매매계약 맺으면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잖아요. 이 계약 해지하려고 그래. 깨끗이 해지하고 계약권 몰수해버리고 끝내려고 그래. 자, 해지한다. 해제권 행사야. 행사 어떻게 하는 거냐. 해제권자가 매도인이잖아.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 어떻게 해제하는 거냐.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해제한다. 의답해 했어요? 해제한다. 했어요. 얘가 해제한다. 해제한다. 했어요. 다시 얘가 해제한다. 여기다 했는데 여기다 해제한다는 말은 안 했어. 여기 해제한다는 말 안 했어. 된 거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해제권자 전원에게 행사할 때만 해제되는 거지. 한 명 빠져버리면 해제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해제가 행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전원이 전원 행사해야 돼. 물론 전원 행사하지만 동시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꼭 동시가 아니더라도 괜찮아. 동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전원이 전원한테 도달시켜야 돼. 6개 나가야 돼. 그런데 해제권 소멸은 애들 해제권 소멸해요. 뭐 한 사람이 해제권을 포기한다. 인간은 포기할 수 있어. 나 해제 안 하겠다. 소멸. 여러 명일 때 해제권 소멸은 1인만 소멸하면 전원이 다 소멸해요. 한 명만 나 해제 안 한다. 해제권 포기한다. 소멸하면 얘들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소멸시켜 만들었잖아. 해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권리가 있는데 한 명이라도 해제권을 포기해버려.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은 다 소멸해. 1인만 소멸하면 전원이 다 소멸한다. 소멸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행사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법조문이야. 해제지 불가분성이 불러요. 행사는 전원에게 해제되는 것이고 여러 명일 때 한 사람만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다 소멸한다. 이러면 되는 거죠? 왜요? 해제의 불가분성이고 다만 이 법조문인데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것이 원칙일 뿐이지 특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대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전원에게 행사. 소멸은 1인만 소멸하면 전원이 다 소멸한다. 행사와 소멸. 보셔야 돼. 자, 수고하셨습니다.